여러분에게 좋은 희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의 조은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 시간은 1회입니다. 1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OT 때 얘기했죠. 미리미리 문제 30분 딱 재고 20문제 딱 풀어서 정답까지 맞추고 오시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1회 풀어보니까 사실 30분 안에 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좀 어려웠던 문제들은 7번, 8번, 11, 16, 17, 19 좀 많죠? 이 6문제 정도가 우리 2단원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에서 나오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개념 복습하면서 또 문제 푸는 노하우 선생님이 간간히 전수를 할게요.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그림 가는 세균을 나는 진핵세포의 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부터 D가 각각 염색사, DNA, 리보솜, 인 중 하나이다. 그래서 A, B, C, D를 매칭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그림만 보고서도 딱 매칭할 수 있어야겠어요. 일단 좀 간단한 A부터. A. 자, 우리 세균에서 지금 A가 발견되고 있는데 A 이렇게 조금 자그만한 알갱이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A는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리보솜이구나. 리보솜은 원핵세포나 진핵세포에 다 존재해요. 그쵸? 근데 지금 얘는 진핵세포의 핵을 나타내고 있고 그 진핵세포의 소포체나 또는 세포질에 리보솜이 또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는요. 지금 원핵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는데 원형의 고리 모양의 DNA가 되겠습니다. DNA. 그리고 나는 진핵세포의 핵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C 부분이 있고 D 부분이 있어요. C는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이 되는 실과 같은 구조, 염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는 뭔가 응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인이 되겠습니다. 인. 리보솜 합성과 관련 있는 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 보기부터 바로 볼게요. A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진다. A는 리보솜으로서 단백질을 합성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죠. 즉 리보솜에서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인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얘기를 조금 꼬아서 얘기한 거죠. 그다음 D는 B와 C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는 서로 다르다. 자, B는요 DNA고요. C는 염색사인데 우리 염색사는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죠. 따라서 둘 다 DNA가 포함됩니다. DNA. 우리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디옥시리보스를 당으로 가지며 염기 종류에는 AGCT가 있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쓰이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다, 틀렸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 디귿. B와 D에 존재하는 염기의 종류는 서로 같다. B에 존재하는 염기의 종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있고요. 그 다음 이 D, E는 RNA 플러스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RNA를 구성하는 염기 종류는 DNA와 차이가 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 똑같은데 티민 대신에 우라실 있죠. 따라서 염기의 종류는 서로 같다? 그럼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핵을 그림으로 주어지고서 각각에 해당하는 명칭 고르는 부분이었는데요. 명칭과 더불어서 각 세포 소기관의 기능이라든지 이 세포 소기관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렸던 개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1번은 그래서 가볍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지금 보면 특성,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물질 A, B, C가 있습니다. 특성, 기억, 니은, 디귿은 이 셋 중 하나라서 우리가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우리 A, B, C라고 했는지 보면 글리코젠, 인지질, RNA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글리코젠, 인지질, RNA.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생체막의 주요 성분이다. 생체막의 주요 성분인 건 인지질 뿐이죠. 인지질. 그 다음에 구성원소에 인이 포함된다. 우리 인지질의 인이 그 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질, 자 인지질 그리고 또 구성원소에 P가 포함되는 건 핵산 여기 나와 있는 RNA죠. RNA도 P를 포함합니다. 그쵸? 왜냐면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당 인산인데 인산에 P가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구성 성분에 단당류가 존재한다. 이거 바로 일단 글리코젠이고
글리코젠. 다당류니까 당으로 구성이 되고, 또한 RNA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 당, 인산 한 세트잖아요. 그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당이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인지질은 두 가지 특성, RNA도 두 가지 특성, 글리코젠만 한 가지 특성을 만족하죠. 그럼 왼쪽에서 매칭해 보면 A, B, C는요, 각각 A는 두 가지 특성, B도 두 가지 특성, 근데 C만 한 가지 특성을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C가 글리코젠이 되는 거죠. 그 글리코젠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바로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3번 특성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번 특성을 또 같이 갖는 애가 B인데 B가 바로 이 글리코젠이 되게, 글리코젠과 같은 특성을 갖는 RNA가 되겠죠. RNA. 그 다음에 RNA가 또 하나 더 갖는 특성이 지금 니은인데요. 그러면 RNA가 또 하나 더 갖는 2번 특성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특성이 1번 특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바로 인지질이 되겠네요. 인지질. 기억부터 물질 A의 구성 성분에는 지방산이 포함된다. 물질 A가 지금 인지질이거든요. 인지질은 머리 부분, 그리고 꼬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꼬리 부분이 지방산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니은, 단백질은 특성 니은이 있다. 자, 단백질의 특성 니은이 있느냐? 즉 구성원소에 인이 포함되느냐? 단백질의 구성원소는 CHON,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S를 포함하기도 하죠. E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디귿,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 즉 셀룰로스는 물질 C의 기본 단위를 포함한다. 물질 C, 글리코젠의 기본 단위 단당류인데 우리 셀룰로스도 다당류의 일종으로서 단당류가 기본 단위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단위를 포함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2번 유형 틀렸다면 꼭 비슷한 문제들 찾아서 기출문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찾아서 꼭 같이 풀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매번 출제되는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죠. 그죠? 그래서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일단 읽어보면 토양 수분이 감소하면 식물잎에 기궁이 닫힌다. 뭔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했고요. 그 결과 수분 감소를 막기 위한 작용이기 때문에 즉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한 작용이라서 항상성이 유지되겠죠. 항상성 유지. 자, 나를 보면 식물의 엽육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당으로 합성된다.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된다. 물질대사에 해당이 되죠. 물질대사 중 동화작용. 그다음 사막의 다육식물은 기온이 낮고 상대 습도가 높은 밤에 기공을 열어 수분 효율을 높인다. 수분 이용 효율을 높인다. 사막의 다육식물이 사는 그 환경이 매우 건조하고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특징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적응과 진화가 되겠습니다. 적응과 진화. 기억부터 보면 사막에 사는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한 것, 이것도 서식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물의 특성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의 예죠. 그래서 가가 아니라 다의 예가 되겠습니다. 틀렸고.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다. 합성? 그럼 물질대사잖아요. 그죠? 나에 나타난 생명현상 특성 맞고요.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가 먹이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른 것. 각 섬의 환경에 따라서 적응한 결과 부리 모양이 달라지게 된 것. 적응과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에 나타난 생명현상의 특성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우리 핵상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간단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나다에서 핵상부터 적어볼게요. 핵상. 자, 두 개씩 모양과 크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2n이고, 그 다음 염색체 수를 써보면 동원체 수, 가운데 잘록한 부위 세보면 8개가 있어요. 2n은 8. 그 다음 나도 두 개씩 모양과 크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2n이고, 염색체 수를 세보면 똑같이 가랑 똑같아요. 8개네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씩 외롭게 존재하니까 핵상은 n이죠. n이고 하나, 둘, 셋, 넷, 4개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볼 텐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어떤 동물의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동물에서 서로 다른 지금 세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물의 특징을 보니까 일단 모든 염색체래요. 8개가 모든 염색체인데 2개씩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지금 총 4쌍이 있는데 4쌍 중에 3쌍만 상염색체고 한 쌍은 성염색체일 거예요. 그쵸? 나머지 한 쌍은 성염색체인데 지금 성염색체까지도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성염색체 구성이 XX인 암컷의 세포가 되겠죠. 그쵸? 암컷의 세포라는 걸 유념해 두고 이제 보기 볼게요. 가는 암컷의 세포다. 바로 나왔네요. 암컷의 세포 맞죠? 다음 니은 가와 나의 핵상은 서로 같다. 핵상 EN으로 같죠. 디귿 다와 같은 염색체 구성은 암컷과 수컷 모두에서 나타난다. 이 다와 같은 염색체 구성을 써보면 상염색체는 3개고요. 성염색체 X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수를 절반으로 딱 줄여서 4개는 맞는데 상염색체 3개에 성염색체 X 하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수컷도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3개, 성염색체 X 또는 Y 이런 생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수컷에서도 3+X의 이런 구성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1, 2, 3, 4번은 우리가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놓쳤던 부분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제 5번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광합성과 세포호흡 과정을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 벌써 읽었어요. 얘 위에 있는 게 ATP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3개 인산 달려있고 밑에는 ADP 그리고 무기인산이 있잖아요. 그쵸?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자, 그러면 A와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탄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 맨날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쵸? 가 그림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림이에요. 엽록체가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엽록체가 빛에너지 흡수해서 B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A를 만들어내네요. 자, 그러면 이 엽록체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 그리고 산소 이렇게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죠? 반대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여 이산화탄소 물로 만드는 과정. 그죠? 그래서 세포호흡과 그리고 광합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 B는 산소다, 이산화탄소다. 니은 단백질 합성에는 기억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이용된다. 자, 우리 기억 과정을 보면 ATP가 ADP로 쪼개지고 있죠. 그러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저장되어 있던 이 에너지가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다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고요. 반대 과정은 다시 여기다 에너지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게 되는 거죠. 저장이 돼야 되니까 여기 사이에 저장이 돼야 되니까 이 사이에 저장을 위해서는 여기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니은 단백질 합성에는 기억 과정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이용된다. 단백질 합성과 같은 세포의 생명활동에 ATP를 분해하면서 방출된 그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그다음 디귿. 니은 과정에서 니은 과정은 ADP와 무기인산으로부터 ATP를 합성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 일부가 체온 유지에 이용됐다? 저 서술 자체가 틀렸죠?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니은에서는 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 보기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면 디귿 보기에서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16번 문제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내용을 읽어보면 가는 뉴런이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시냅스, 뉴런과 뉴런 사이 접속 부위. 그리고 나는 지점 X를 자극하여 여기를 이제 자극해서 흥분이 이동할 때 세 지점 ABC에서 같은 시간 동안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ABC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 중 하나이다. 매칭을 시켜야겠는데요. X에다 자극을 줬어요.
그럼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전도가 양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B 부분에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막전이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단으로 도달된 흥분은 전달이 일어나게 되죠.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 항상 전달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반대 방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반대 방향은 이 가지돌기 쪽에 시냅스 소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지 못해서 반대 방향 전달이 안 돼요. 따라서 B 부분에 먼저 흥분이 오고 그 다음 전달을 거쳐서 C 부분에 옵니다. 그죠? B가 먼저 왔기 때문에 지금 막전이 변화 있는 것 중에서 자극이 온 다음에 시간이 더 많이 흐른 디귿이 바로 B가 되겠고요. C는 좀 나중에 오죠? 그래서 자극이 오는 시간이 좀 늦어요. 얘보다는 늦은 거죠. 그래서 진행을 요만큼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C, 그 다음에 A로는 흥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A에서는 막전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기억은 A에서, 디귿은 C에서, 디귿은 B에서. 그 다음 니은 T1일 때 A와 B의 막전이가 서로 같으냐? T1일 때 A의 막전이 약 마이너스 70mV, 그 다음에 T1일 때 B의 막전이 약 마이너스 70mV 같네요. 그 다음 디귿. 여기 보기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디귿. T1일 때 세포 내 칼륨이온의 농도분의 나트륨이온의 농도는 A가 C보다 크다? 자, A랑 C를 비교했을 때 C는 지금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나트륨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나트륨이온이 세포 내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세포 내 나트륨이온의 농도가 C가 더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A보다 C가 더 큰 거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서술했기 때문에 디귿 보기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보기 틀렸던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선생님이 7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고 했죠? 그죠? 우리 세포 분열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그림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인. 자, 일단 유전자형을 알려줬어요. 이런 이해는 4인 그런 어떤 동물의 세포 분열 과정의 일부에서 세포 분열 과정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예요, 일부. 일부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변화를 그리고 표는 세포 A, B, C가 갖는 대립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는 각각의 한 개당 DNA 상대량이 같다라고 했고요. 우린 이 A, B, C 세포를요 각각 1, 2, 3 단계 중 어느 세포인지 알아맞추면 되겠어요. 매칭을 잘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일단 이 그래프를 딱 봤어요. 시기에 따른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이 그래프 봤더니 자 1 정도 되죠. 1 에다가 2배로 복제해 2 그러다 절반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건 일단 체세포 분열 생각날 거예요. 또는 여기서 감수 1분열이 일어나도 이런 그래프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요만큼만 나타내면 감수 1분열은 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일단 체세포 분열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체세포 분열이라면 어떻게 될까? 일단 유전자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체세포 분열이라면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라지 A랑 스몰 a, 라지 B, 라지 B.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 지금 S기예요. 간계 S기 때 2배로 복제하고 나서는 다 두 가닥씩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지 A도 2가닥, 스몰 A도 2개, 라지 B 포함된 염색 분체도 2개, 여기도 2개 이렇게 복제가 될 거예요. 물론 이 지원기 때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지만 응축됐다라고 모식화해서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라면 자, 여기서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저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체세포 분열은 2가닥이 한 가닥씩으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의 딸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그려본다면 2가닥 중에 한 가닥만, 즉 라지 A 한 가닥, 그 다음에 2가닥 중에 한 가닥만, 그래서 스몰 A가 들어있는 거 한 가닥, 2가닥 중 한 가닥, 라지 B 들어있는 거 한 가닥, 2가닥 중 한 가닥, 라지 B 들어있는 거 한 가닥. 이렇게 돼야 돼요. 체세포 분열이라면. 그래서 원에 해당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의 양 써보면 1, 1, 2죠?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될 수 있을까?
1, 1, 2가 되려면 얘밖에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1, 1, 2. 그리고 얘가 1번 단계 세포구나. 이렇게 매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 2, 4네요. 2, 2, 4가 되려면 얘는 안 되죠. 그죠? 2, 2, 4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2, 2, 4. 얘가 B가 바로 2번 단계가 되겠고. 마지막 매칭하려고 봤더니 1, 1, 2가 돼야 되는데 1, 1, 2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가정이 틀렸구나. 체세포 분열이 아니구나. 여기 단계만 지우면 되죠. 그럼 감수 1분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감수 1분열. 자, 감수 1분열 전에도 원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 중간에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DNA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랑 얘는 똑같죠. 1, 1, 2, 2, 4. 근데 감수 1분열에서 뭐가 분리돼요? 상동인 염색체가 분리되죠.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요.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은 우리가 각각 매칭을 했고 얘가 마지막 3번이 될 텐데 스몰 a가 2개 있고 라지 b가 2개 있으려면 여기서 이 염색체를 하나 받고 스몰 a가 있는 염색체 하나 받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받으면 스몰 a 2개, 라지 b 2개가 되죠. 그쵸? 라지 a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감수 1분열을 나타낸 그래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감수 분열의 일부만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기억. 기억 플러스 니은은 2이다. 기억 플러스 니은 2 맞네요. 세포 분열의 순서 물어봤는데 C, B, A 순서인 거죠. 1, 2, 3 순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돼요. 니은 틀렸어. 다음 디귿. 구간 2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그렇죠. 감수 1분열이기 때문에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거일지 일단 그래프만 먼저 보면 체세포 분열 또는 감수 1분열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가정해보고 모순이 발생한다면 나머지 하나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기출문제와 굉장히 유사한데 또 새로운 유형입니다. 문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기억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2개의 유전자는 하나의 상염색체 위에 있다. 연관돼 있다라는 정보 알려주고요. 그리고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를 대립유전자로 갖는다. 기억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이거 전형적인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죠. 그렇죠? 이 대립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러니까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대한 정보 보면요. 니은에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한 개의 유전자는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며 다른 염색체 있고요. 대립유전자로는 라지 D, 라지 E, 라지 F가 있다. D, E, F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니은의 표현형이 딱 3가지고 여자 유전자는 최대 6가지, 남자는 최대 3가지다. 여자와 남자에서 표현형의 개수가 다르네요?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우리 나머지 정보들은 옆에서 정리를 해보면 여자에서 유전자형이 6가지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여자는 X를 2개 가져서 자, 2개씩 유전자를 쓰면 되겠죠.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D를 가지는 거 DD, DE, DF 그 다음에 E를 가지는 거 EE, EF 그 다음에 FF 이렇게 6가지 유전자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정보 볼게요. 니은의 유전자형이 D인 사람과 DF인 사람 표현형이 같다. 이 둘이 표현형이 같대요. 그럼 둘 다 공통적으로 D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D라는 유전자의 형질이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D가 E에 대해서 우성이고 또 D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보. 유전자형이 EF인 사람과 FF인 사람이 표현형이 또 다르대요. 이 둘이 다르대요. 만약에 E와 F 중에 F가 우성이라면 F의 표현형은 나타나니까 둘 다 표현형이 같아야 돼요. 근데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것은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것도 얘기해 주는 거죠.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다. 따라서 이거 종합해 보면 D가 E에 대해서 우성, 또 D는 F에 대해서 우성인데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다 했으니까 이런 우열관계를 확실히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형이 우리 니은의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한 가지 표현형 나타내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또 다른 표현형, 그리고 얘가 또 다른 세 번째 표현형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보 봅시다. 기억의 유전자형이 각각 양성잡종인 부모 사이에서 가가 태어날 때 기억에 대한 표현형이 최대 두 가지다.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이 니은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요. 니은에서 얘네들의 우열관계 다 정리를 했고, 우리 기억의 유전자형이 각각 양성잡종인 부모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가 표현형의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해볼 수 있냐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상인 연관되어 있을 수 있고 둘 다 상인 연관. 왜냐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연관돼 있다 했잖아요.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갔는데 A와 B가 연관돼 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는 한 명은 또 상반, 나머지 한 명도 상반인 경우, 그러니까 상인, 상반, 상반. 자, 또 다른 경우는 한 명은 상인, 한 명은 상반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각각 케이스별로 이제 자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 다 상인일 때, 둘 다 이런 생세포 만들겠죠? 대문자끼리 또는 소문자끼리 연관이기 때문에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그러면 자손을 라라라라, 라스라스, 라스라스, 스스스스. 대문자의 수에 따라 표현형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대문자가 4개거나 2개거나 0개거나네요. 그럼 대문자 수가 3종류가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둘 다 상인일 때는 3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안 맞죠?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둘 다 상반일 때 그러면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 연관이 이런 생세포 만들겠죠. 그쵸? 자손에서 라라스스, 라스라스, 라스라스, 스스라라. 그래서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대문자 수 세보면 2, 한 종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아니에요. 마지막 희망 이거겠죠? 이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인이면 대문자끼리 또는 소문자끼리, 상반이면 대소문자 연관. 그래서 자손에서 라라라스, 라스스스, 라스라라, 스스라스. 그래서 대문자 수 써보면 3개, 1개, 3개, 1개, 3개 또는 1개? 두 가지 맞네요. 그래서 부모 중 한 명은 상인 연관, 부모 중 한 명은 상반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 보면 가의 부모는 모두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된 염색체를 갖고 있다. 둘 다 상인 연관이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한 명은 상인이고 한 명은 상반이다. 그래서 기억 보기가 틀리죠.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 니은 보기. 니은을 결정하는 대립전자는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그렇죠, 분명하죠. 마지막 디귿 보기. 니은의 유전자형이 D인 여자와 그다음 동일한 표현형을 갖는 남자가 결혼해요. 그러면 D를 가져야겠죠. 그리고 Y 염색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Y를 항상 받아야 되고요. 이제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 둘 중 하나를 받는데 아버지랑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야 된대요. 둘 중에 D를 받아야겠죠. 즉 2분의 1 확률로 그런 자녀가 태어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기출문제를 종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우리 4단원에 나오는 문제네요. 그쵸? 그림 가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나는 종 A와 종 B를 단독 배양과 혼합 배양할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왼쪽 그림부터 보면 니은과 기억과 니은이 각각 뭘 뜻하는지 보면 개체군 A와 개체군 B 사이의 상호작용이 기억이죠?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종 A와 종 B가 나오는데요. 종 A의 경우에는 단독 배양했을 때랑 그 다음에 혼합 배양했을 때가 거의 비슷해요. 별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종 B의 경우에는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 훨씬 더 개체수가 증가하죠.
따라서 한쪽만 이익이 되는 편리공생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체군이라는 개념의 정의 자체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종의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니은, 나의 A와 B 사이에서 경쟁 배타가 일어났다. 경쟁의 결과 진개체군이 사라지는 게 경쟁 배타 원리인데 지금 경쟁하는 게 아니라 편리공생이잖아요. 그래서 경쟁 배타 원리 적용이 안 되죠. 디귿, 나에서 A와 B의 상호작용이 니은에 해당한다. 지금 A와 B는 서로 다른 종이에요. 따라서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쉽게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그림은 건강한 사람 A, B, C, D에게 각각 다른 양의 호르몬 X를 T1 시기에 주사를 한 후 다음 시간에 따른 오줌의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오줌의 삼투압. 자, 그래서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호르몬 X를 딱 주사를 했더니 오줌의 삼투압이 다들 높아졌어요. 그쵸? A는 조금 미미하지만 A, B, C, D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들 뭔가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졌습니다.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오줌의 농도가 진해졌다는 거죠. 그쵸? 그 오줌의 농도가 진해졌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체내의 수분 제흡수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체내에서 계속 수분을 제흡수하고 오줌으로 빠져나간 수분량이 적었다는 겁니다. 오줌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즉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뇌하수 후엽에서 분비되는 이 X가 바로 항인효 호르몬이겠죠.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 ADH에 대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것부터 보면 주사한 호르몬 X의 양이 D가 B보다 많으냐. 자, D의 경우에는 오줌 삼투압이 B보다 훨씬 더 높네요. 그럼 오줌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즉 수분 제흡수량도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즉 투여한 이 호르몬 X의 양,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ADH 양이 D가 B보다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C에서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이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적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단위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오줌의 삼투압 비교하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수분의 제흡수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줌 삼투압은 높아지겠죠. 제흡수를 많이 할수록 오줌의 농도는 진해지니까요. 그래서 T2와 T1일 때 C에서 비교를 해보면 T2일 때가 오줌의 삼투압이 더 높죠. 그래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렇죠? 다음 마지막 디귿. D에서 혈장의 삼투압분의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자, D에서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할 텐데 선생님은 T2가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써볼게요. T2가 되면 오줌의 삼투압은 더 많이 증가했죠? 그런데 오줌의 삼투압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오줌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수분 제흡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니까 혈장의 수분량은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즉 혈장의 농도는 감소했다는 거죠? 혈장의 삼투압 감소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T1에서 T2가 될 때 이 전체 값은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 큰 겁니다. 그 값이. 근데 작다라고 했으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반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작은 거예요. 크다라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11번, 12번 우리 긴장하고 풀어야 될 유전 문제입니다. 유전 문제. 그래서 문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11번 문제는 특히 함정을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표는 꽃색과 그리고 종자 모양이 같은 어떤 동일한 식물종 기역과 니은을 각각 자가교배하여 얻은 자손 480개체의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꽃색과 종자 모양 결정하는 대립유전자는 각각 두 가지며 대립유전자 사이 유혈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질, 꽃색과 종자 모양이 나오고요. 대립유전자를 지금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가정합시다. 라지 A, 그리고 스몰 A. 우성인 거 라지 B, 그리고 스몰 B. 열성인 거 스몰 B. 이렇게 각각 정하고 시작할게요.
자, 그랬더니 기역끼리 자가교배했을 때, 니은끼리 자가교배했을 때 B가 나왔는데요. 일단 니은끼리 자가교배했을 때 B가 익숙합니다. B가 9대 3대 3대 1이 나오잖아요. 9대 3대 3대 1 무슨 법칙 만족하는 거죠? 독립의 법칙 만족하는 거고 양성 잡종의 자가교배 결과니까 니은이 모두 다 양성 잡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9대 3대 3대 1이니까 독립의 법칙을 만족해서 이 꽃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종자 모양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열관계도 파악할 수 있어요. 9대 3대 3대 1이 나왔는데 보라색 꽃이 3대, 흰색 꽃이 1이 나왔습니다. 양성잡종을 교배했는데 보라색 꽃 대 흰색 꽃이 3대 1로 나왔다면 보라색 꽃이 흰색 꽃에 대해서 우성인 거죠. 같은 원리로 둥근 종자, 주름진 종자가 있는데요. 둥근 종자가 3, 주름진 종자가 1로 나와요. 3대 1로 나오니까 둥근 종자가 주름진 종자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이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왼쪽 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보라색 꽃 둥근 종자가 이제 둘 다 우성 표현이라는 거 알아냈죠? 보라색 꽃 주름진 종자는 하나 우성, 하나 열성 표현이요. 흰색 꽃 주름진 종자는 둘 다 열성 표현이요. 흰색 꽃 둥근 종자는 열성, 하나는 우성 표현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함정에 빠졌을 것 같냐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 자가교배 결과가 3대 0대 0대 1이잖아요. 그럼 상인연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선 상인연관이 아니죠. 왜? B가 3대 0대 1대 0이 나오잖아요. 그쵸? 얘는 상인연관이 아니에요. 이미 이 니은에서 우리 독립임을 밝혔고 기역과 니은은 같은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에서도 A와 B는 독립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기역의 유전자형을 알아맞혀야 되는데 지금 나온 표현형이 보니까 종자는 다 둥글고요. 꽃 색깔만 다르네요. 보라색 꽃 대 흰 꽃이 3대 1로 나왔어요. 따라서 무엇을 자가교배한 거냐면 라지 스몰 a인 개체를 자가교배한 거죠. 그리고 둥근 종자만 나왔다는 것은 라지비였다는 거죠. 만일 라지비 스몰 b 이영접합이면 주름진 종자가 4분의 1 확률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지 스몰이 라지비를 자가교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보면 기억에서 보라색 꽃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와 둥근 종자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는 동일한 염색체에 존재한다? 아니죠. A와 B는 독립이다. 니은을 자가교배하여 자손을 얻을 때 이 자손의 유전자형이 기역과 같을 확률 물어봤습니다. 니은을 자가교배해요. 라지 스몰 A, 라지비 스몰 B와 라지 스몰 A, 라지비 스몰 B 사이에서 이제 자손이 태어났는데 이 자손의 유전자형이 기역과 같을 확률, 이럴 확률 물어봤습니다. 먼저 얘와 얘 사이에서 얘가 태어날 확률.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사이에서 자가교배하면 B가 1대 2대 1이 나오죠? 따라서 4개 중에 2개, 2분의 1 확률이고 이 둘 사이에서 라지비를 받으려면 2분의 1, 즉 곱해서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n들어서 둘이 곱해주면 8분의 1 확률이죠. 그래서 니은 맞네요. 디귿, 기역과 니은을 교배하여, 자 이번엔 기역과 니은을 교배한대요. 기역은 라스, 니은은 라스. 이 사이에서 표현형이 보라색이고 둥근 종자들의 유전자형은 최대 몇 가지냐? 자, 일단 이 사이에서 얘가 나오려면 라지이거나 라지 스몰 a이거나 라스 두 종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서는 라지비 받을 수도 있고 라지비 스몰 b, 라지비 스몰 b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도 2가지.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2 곱하기 2 해서 4가지인 거죠. 그죠? 최대 4가지다.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함정을 주의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우리 인체 방어작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부터. 다음은 병원체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X를 주사한 지 1일후 A가 죽은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 병원체 X로 인해서 생쥐가 죽은 거죠. 그래서 실험 과정. A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B, C, D를 준비를 하고요. X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X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흡사, 백신을 만드는 원리죠. 다 B에게 X별을 1차 주사하고 4주 뒤에 또 2차 주사를 했어요. 1차 주사, 2차 주사. 그 다음에 다에 비해서 기억과 니은을 각각 분리를 했는데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청과 기억세포 중 하나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X별로 인해서 만약에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면 혈청에는 항체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 기억세포는 형성이 만약 되었다면 나중에 재차 침입했을 때 그 X에 대해서 2차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부터 봐야겠죠? 기억은 C에게, 니은은 D에게 각각 주사한 직후 C와 D에게 각각 X를 주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C와 D의 생존 여부를 봤더니 모두 생존하였다. 그쵸? 혈청 또는 기억세포를 넣어줬을 때 둘 다 생존했다는 거죠. 혈청 또는 기억세포 안에 항체가 포함되어 있고 또 기억세포가 실제로 형성이 되어서 X가 들어왔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유도되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X별을 X에 대한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백신의 접종 원리는 바로 2차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즉 동일한 항원이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에 의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기억세포가 형성되느냐, 기억세포 형성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X별을 B에게 주사한 다음에 혈청, 기억세포 둘 중 하나를 C 또는 D에게 넣었을 때 둘 다 살았잖아요. 즉 기억세포가 생성이 됐고 그 기억세포로 인해서 2차 면역 반응이 유도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 다의 생쥐 B에서 X별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생쥐 B에다가 X별을 1차 주사했을 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마의 생쥐 C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지금 사실 C에 이 혈청을 넣었는지 기억세포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혈청을 넣었다고 해도 항체와 이 넣어준 세균인지 모르겠네요. 병원체 X와 항원항체 반응을 하겠고, 즉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기억세포를 넣어줬다면 X를 넣어줬을 때 2차 면역 반응, 즉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를 넣어주거나 둘 다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항상성과 건강에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그림은 사람 A의 혈당량과 호르몬 기억 니은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A는 24시간 동안 3번의 식사를 했고요. 호르몬 기억 니은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식사를 이렇게 삼시세끼 하루에 하게 되면 식사할 때마다 혈당량이 높아지죠. 그쵸? 근데 혈당량 그래프는 여기 있는데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게 보입니다. 그럼 이 호르몬 니은은 바로 증가한 혈당량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되겠죠. 인슐린. 자, 인슐린은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분비되죠?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번엔 인슐린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 호르몬이 있네요.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이 호르몬 기억이 바로 글루카곤이 되겠죠. 글루카곤.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 기억은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다. 기억 틀렸고. 니은은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도와 포도당이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것을 돕는 호르몬이에요. 글리코젠 분해가 아니라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니은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죠.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촉진이 되고 반대로 기량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은 교감 신경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아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량과 이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 14번은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와 나 두 종류의 자율신경이 있는데 가와 나는 둘 다 이제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져 나오겠죠. 자율신경은 말초신경계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신경이 되겠어요. 근데 중추신경계로 뻗어져 나와서 기관지에 분포를 하는데 가의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깁니다. 앞이 짧고 뒤가 긴 거 교감이죠. 교감. 네. 그리고 얘는 나는 앞이 길고 뒤가 짧아요. 앞이 긴 거 부교감. 그래서 기억할 때 교감은 두 글자예요. 짧아요. 부교감은 세 글자예요. 상대적으로 길어요. 앞에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각각 신경절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 뭐가 분비되느냐? 신경절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는 공통적으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죠. 아세틸콜린. 그다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 앞과 똑같이 아세틸콜린. 그죠? 그럼 기억부터 이제 바로 볼게요. A와 C는 모두 아세틸콜린이다. A, 그리고 C 둘 다 아세틸콜린 맞고요. 가가 흥분하면 기관지가 확장된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기관지가 확장돼서 숨을 빠르게 쉴 수 있죠. 우리 흥분했거나 급한 상황일 때 숨을 빠르게 쉬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기관지가 확장됐기 때문이죠. 디귿. 가와 나는 기관지에 대해서 기량작용을 한다. 가, 교감신경은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네. 그래서 기관지에 대해 서로 반대작용,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5번 문제. 그림 가는 체내에서 항체 A에 의해 TSH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원리를 나는 임산부 A에서 항체 A가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 B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새로운 유형으로 나온 문제인데요. 이런 신유형의 문제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를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항체 A가 TSH 수용체를 자극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는 자가면역 질환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 항체 A가 임산부 A가 지금 항체 A가 뭔가 분비되고 있는데 이 항체 A는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바로 항체 A에 의해서 갑상샘 세포가 제거된다. 항체 A에 의해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는 것 뿐이지 갑상샘 세포가 제거된다. 이런 설명은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임산부 A의 혈중 TSH 농도는 정상인보다 높다. 자, 임산부 A에서 지금 항체 A가 분비가 되고 있는데 이 항체 A는 TSH 수용체에 작용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킬 거예요. 그런데 티록신이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이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켰던 원인이 되는 TSH, TRH 분비는 둘 다 감소하게 됩니다. 무슨 피드백이죠?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TSH 농도는 정상인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낮다. 디귿. 태아 B의 혈중 티록신 농도는 정상인보다 높다?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 항체 A가 태아 B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태아 B도 TSH 수용체를 갖죠? 항체 A가 TSH 수용체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상인보다 티록신의 농도가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아마도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을, 제일 여러분들이 공들였던 문제, 시간 많이 투자했던 문제일 텐데요. 자, 우리 어떤 집안의 유전병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는데 무려 3가지 유전병이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대륜 유전자 A와 A별에 의해, A별 성인 A 다시로 쓸게요. 나는 B와 B별에 의해서 B 다시, 다는 C와 C별에 의해서 C 다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 대립 유전자 사이 우열관계 분명하며 A는 A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가에 대해서만 우열을 확실하게 알려주고요. 나, 다는 우리가 유추해내야 돼요. 이 가계도로부터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가계도에 지금 범례표를 표시를 해보면 유전병 가인 사람들, 가. 그다음에 유전병이 나인 사람들, 여기 나. 그다음에 유전병이 가나인 사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단서들이 나옵니다. 3번은 A-와 B-가 연관된 염색체를 갖는다. 자, 3번은요, A-랑 B-가 연관돼 있대요. 그럼 나머지 사람도 이 A와 B가 뭔가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가와 나 형질이 연관돼 있다는 거 정보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구성원 4번, 7번, 10번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갖는 남자로부터 태어난 딸이 항상 다 유전병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이 C-를 딸에게 물려주었을 때 얘가 항상 우성으로 작용한다는 거고 그 우성 형질이 바로 유전병 형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유전병 형질 C-가 유전병이고 C가 정상이구나 이거 알아냈고요. 또한 이렇게 남자가 유전병일 때 그와 혈연관계에 있는 여자가 유전병이다. 남유 여유를 만족하는 것은 바로 성염색체, X염색체 유전이죠. X염색체 반성 그리고 우성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성 유전이면서 X염색체에 존재하는 그런 유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와 나 연관돼 있는데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얻어봅시다. 일단 우선 6번, 7번, 10번을 주목해서 보면 6번, 7번은 나가 없어요. 근데 10번에서 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자손에서 툭 튀어나온 형질이 열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손에서 툭 튀어나온 형질이 지금 둘 중에 뭐가 유전병 유전자는 모르겠지만 나 유전병이 열성 형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B와 B- 중에 누가 유전병 유전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요? 3번으로 다시 갑니다. 3번. A-B-가 연관된 염색체를 갖는다. 근데 B-가 있는데 나 형질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 나 형질은 열성 형질이라고 했죠? 따라서 열성 형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열성 유전자가 동형접합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B-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도 B-인 거고 이 B- 유전자가 유전병 유전자인 거죠. 그죠? 열성 동형접합을 나타내는 개체가 지금 나 유전병을 띠기 때문에 이 B-가 유전병 유전자이며 유전병이 열성이라고 했으니까 B가 정상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 힌트를 얻어낸 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근. 가에서, 이것도 까다로운데, 가에서 이 A와 A- 중에 누가 우성이고, 그러니까 누가 정상이고 누가 유전병 유전자인지도 가려내야 돼요. 그죠? 그럼 일단 다가 X염색체에 있었으니까 가와 나가 X염색체에 있지 않고 상염색체에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맞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일단 나에서 우리 이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거 알았죠? 그럼 만약에 X염색체에 존재한다면 열성 반성 유전이라서 열성 반성 유전이면 만약에 성염색체, X염색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열성이기 때문에 여자가 유전병일 때 그와 혈연관계 있는 남자가 유전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자가 유전병일 때,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여자가 유전병일 때, 여자가 나일 때 찾아야 되겠죠? 여자가 나일 때 남자도 나여야 되겠죠? 여자가 유전병일 때에 남자도 그와 혈연관계에 있는 아버지도 유전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0번과 6번 관계를 보니까 여유남녀가 성립이 안 돼요. 즉 여유남녀가 10번과 6번으로 봤더니 성립을 하지 않아서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나. 즉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상염색체 연관돼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가로 갑니다. 자, 지금 둘 중에 누가 정상이고 누가 유전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가정을 할게요. A가 정상 유전자고 그 다음에 A-가 유전병 유전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자, 선생님이 가정한 내용을 노란색 분필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 유전병인 사람은 A-만 2개 가질 거고요. 나에 대해서 유전병인 사람은 B-만 2개 가져야지 맞죠? 그쵸?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번부터 접근해보는 거야. 3번은 가에 대해서 유전병이 있으니까 A-를 이렇게 2개 가져야겠죠? 나에 대해서도 B-, B-.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면
7번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이 둘 중 하나를 물려받는데 A-, B-니까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나가 다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A, 정상 B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6번 갑니다. 6번은 가에 대해서 유전병이니까 여기 사람 3번과 똑같이 A-, A-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 10번을 봤더니 나가 있어요. B-, B-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B-를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는데 7번으로부터는 얘를 물려받죠? 그럼 A-, B- 물려받는 거고. 그다음에 아버지로부터 A-를 항상 물려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A-, A-면 유전병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가 없네요. 그쵸? 우리의 가정대로 했더니 이 10번이 유전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 유전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네요. 따라서 이 가정은 틀린 겁니다.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유전병 유전자고 A-가 정상 유전자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지금 가정을 했는데 모순이 발생했다면 그 반대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정상 유전자고 A가 유전병 유전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했던 노란색 내용들은 선생님 다 지울게요, 다시. 이 가정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우리 이제 기억보기부터 이제 하나씩 볼게요. 기억보기. 유전병 가는 열성 형질이다. 유전병 가는요, 우성 형질이에요. 유전병이 우성입니다. 기억 틀렸어요. 니은 보기. 구는 사로부터 대립유전자 B-를 물려받았다. 자, 이제 유전자형 써야겠어요. 유전자형 쓸 때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와 나에서 둘 다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열성 동형접합인 개체부터 쓰는 거예요. 가 형질이 열성 동형접합이면 정상인 개체 A-, A-. 나 형질이 열성 동형접합이면 유전병인 개체 B-, B-. 됐죠? 그래서 가가 정상이면 A-, A-, 나가 유전병인 B-, B-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자를 써보면 자, 10번 같은 사람은요. 10번 같은 사람은 가는 정상이고 즉 A-, A-고 나는 유전병이니까 B-, B-가 되죠. 이렇게 완벽하게 연관관계도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다 A-거나 B-거나 하죠. 그럼 6번, 7번은 각각 A-, B-를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A-, B-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염색체를 가져야겠죠. 그런데 6번이 가를 나타내요. 그러면 A-, A-. 맞나요? A를 가져야겠네요. A. 유전병이 우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은 정상이기 때문에 A-만 2개 가져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 B에 대해서도 정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상이라서 B, B-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을 볼게요. 9번의 경우에는 가는 정상이에요. 그럼 가는 정상이면 A-만 2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만 2개 갖습니다. 근데 A-를 2개 가지려면 아버지 2개 염색체 중에서 왼쪽 거 받아야 돼요. 그래서 A-, B-를 받아서 아버지한테 받고 그 다음에 A- 그리고 나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 B를 어머니부터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시 뭐라고 했는지 보면 니은 9는 4번으로부터 대립유전자 B-를 물려받았다. 이 B-는 9번의 B-는 4번 엄마 쪽이 아니라 아빠한테서 온 거니까 아빠 쪽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보기 틀렸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보기. 자, 디귿보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디귿보기가 뭐였냐면 이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나다에 대해서 모두 정상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가나 형질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가나 한 번에 구해볼게요. 가나에 대해서 정상이기 위해서는 자손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가에 대해서는 A-, A-여야 되고 그다음 나에 대해서는 정상이기 위해서는 정상 B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날 때 자, 6번으로부터는 A- 있는 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그리고 이 7번으로부터는 둘 중에 B가 있는 왼쪽 거 받아야 됩니다. 또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다가 나올 확률 구해야 되는데요. 6번과 7번에 다에 대한 유전자형 한번 써보면 자, 우리 4번, 7번, 10번에서만 다가 발현됐다고 했으니까 6번은 다가 발현되지 않고 7번만 다가 발현됐어요. 그럼 6번은 다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정상이어야겠네요. C, Y. 이거 성염색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Y염색체죠. 그다음 7번의 경우는 지금 다가 발현이 됐어요. 다예요, 다. 자, 다가 발현이 됐는데
아버지가 다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CY고요. 이 정상 C를 하나 물려받았고요. 근데 유전병을 나타내니까 C 다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 다시 C 이렇게 됩니다. 이형접합. 근데 얘가 유전병이 우성이라서 유전병을 나타내는 거죠. 이 사이에서 정상이 나와야 돼요. 정상이 나올 확률. 그러면 자, 둘 중에 얘는 일단 받으면 안 되죠. C-Y, C-C 이러면 유전병이 되니까 무조건 얘를 받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둘 중에 얘를 받을 확률 2분의 1이 돼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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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둘 다 유전병 아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확률을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정상일 확률 2분의 1까지 다 곱해주면 8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1 확률이다. 그래서 D급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D급 보기만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번까지 풀어봤고 이제 넘어가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이제 염색체 수의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가계도 분석과 함께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천천히 한번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유전병 기억은 대리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써볼게요. 기억은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니은이 아니라 이제 정록생명이 나왔습니다. 정록생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되며 각각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 다음 둘은 모두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 성염색체 연관이에요. 생명유전 X염색체 유전이죠? X염색체 연관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가 나왔는데 우리 일단 생명에 대해서 아는 정보 있죠? 생명은 정상이 생명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거. 요거 일단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일단 법예표부터 표시를 해보면 지금 얘는 생명이면서 기억을 나타내고요. 얘는 지금 유전병 기억. 그 다음에 생명. 그리고 철수도 생명. 그 다음에 2번은 생명이면서 기억을 나타냅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추가적인 정보. 구성원 8명의 핵형 모두 정상이고 한 명은 염색체 수가 47개다. 누구 한 명이 염색체 수 이상이에요. 그쵸? 네,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다. 그 한 명의 염색체 수가 47개인 거죠.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가계도에서 누가 염색체 수 이상인지 찾아내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생명유전의 경우에는 정상이 생명에 대해서 우성이죠. 즉, 이 생명이라는 이 질환이 열성으로 유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X염색체 있어요. 즉, 열성 반성 유전이기 때문에 열성 반성 유전이라면 항상 여자가 유전병일 때 그와 혈연관계 있는 남자가 유전병이 된다. 이런 법칙을 성립하게 돼요. 근데 이 법칙에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걔는 아마도 염색체 수가 47개인 염색체 수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유남유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생명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얘가 여기 보입니다. 여기. 엄마가 생명인데 아들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즉 3번이 태어날 때 염색체 수이상이 일어난 거죠. 3번이 염색체 수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염색체 수이상이라는 거 알아냈어요. 아주 큰 수학이에요.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에 대해서 라지랑 스몰 A 둘의 우열관계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우성반성 유전인지 열성반성 유전인지 또 알아봐야겠죠. 그럼 또 이제 가정을 합니다. 선생님은 열성반성으로 아마 가정을 해보면 얘부터 먼저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유남유 성립을 해야 돼요. 여자가 유전병일 때 남자도 유전병이다. 여자가 기억일 때 그와 혈연관계 있는 남자도 기억이어야 되는데 여기 아닌 게 보이죠? 그죠? 엄마가 기억인데 아들이 기억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정한 열성 반성이 아니구나. 즉 우성 반성이구나. 유전병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임을 알아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형 써볼 텐데 일단 남자는 유전자형이 확실해요. 왜? X염색체 유전이니까. 남자는 X를 한 개 갖고 있잖아요. 자, 남자부터 써볼게요. 자, 남자 1번부터. 남자 1번은요. 기억은 정상이고 생명도 정상입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스몰 a 라지 B 연관되어 있겠죠. X에 스몰 a 라지 B 연관인 남자.
얘랑 또 표현형 똑같은 애. 5번도 x 스몰 a 라지 b y.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인 남자의 경우에는 x 스몰 b인데 a에 대해서는 이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이기 때문에 스몰 a죠. 스몰 a y. 그럼 이제 나머지를 유추해내면 되는데, 자, 일단 이 3번은요, 일단 제껴두세요. 맨 마지막에 생각합니다. 왜? 염색체 수의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철수도 선생님이 빼먹었네요. 철수의 경우에도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x, 스몰 a, 스몰 b,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철수의 어머니로부터 x 물려받으니까 이 어머니는 x, 스몰 a, 스몰 b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나머지 x 하나 더 받죠? 이게 아버지로부터 오고 이게 그럼 어머니로부터 온 거구나. 그럼 이 어머니가 x, 스몰 a, 스몰 b를 갖고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면서 기억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x, 기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라지 a가 있어야 되겠고 생명이려면 스몰 b만 2개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3번이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3번은 이제 표현형을 봤더니 x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이에요. 그럼 스몰 a를 가져야 됩니다. 그쵸? 스몰 a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대해서는 또 정상이에요. 그럼 라지 b를 가져야 돼요. 라지 b. 근데 라지 b를 줄 수 있는 게 엄마는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엄마는 스몰 b만 있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빠의 이 염색체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아들이니까 y도 같이 받아야 돼요. x, y를 아버지로부터 동시에 받은 거죠. 그쵸? 그럼 어머니로부터는 뭘 받았을 거냐? 어머니로부터는 라지를 받으면 기억 유전병이 나타나니까 라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a, 스몰 b를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받아서 염색체 수가 47개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된 거죠. 성염색체 XXY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XY를 동시에 물려받기 위해서는 몇 분열 비분리죠? 상동염색체 비분리 됐으니까 1분열 비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2번은 라지 A랑 스몰 b가 연관된 염색체를 갖는다. 자, 그럼 이것도 살펴봐야겠네요. 자, 이 남자의 X염색체 어머니로부터 옵니다. 스몰 a, 라지 b 연관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를 보면 이 아버지는 이렇게 알아냈죠? 그럼 이 딸에게 항상 X, 스몰 a, 스몰 b를 주고요. 딸이요 생명이어야 되니까 스몰 b가 있어야 되고 기억을 나타내니까 라지 a 있어야 됩니다. 얘를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니까 어머니는 라지 a, 스몰 b가 연관돼 있는 게 맞네요. 그쵸?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보기 3번은 1에서 생성된 스몰 a로 인해서 즉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1번으로부터 생성되어서 클라인펠터 증후를 나타낸다. 그렇죠. 1번이 정자 형성 과정에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만들어지고 3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됐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기억과 정록 생명에 대해서 정상인 딸일 확률. 그러면 4번과 5번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야 되니까 아버지의 X와 Y 중에서 X를 받아야 됩니다. 즉 2분의 1 확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억과 정록 생명에 대해서 다 이제 정상을 나타내려면 일단 이 아버지 자체가 둘 다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얘를 받거나 상관이 없이 다 둘 다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1을 곱해주면 2분의 1 확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조금 까다롭지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는 우리 이제 4단원에서 나오는 개체군의 생장곡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사슴개체군의 실제 생장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구간이 1, 2, 3 표시가 돼 있고 환경 수용력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기억부터 보기 볼게요. 환경 저항은 구간 1보다 구간 2에서 크다. 환경 저항이란 개체군의 생장을 저해하는 요인,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뭐 노폐물 축적이라든지 먹이 부족, 공간 부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환경 저항을 비교해 보려고 봤더니 구간 1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고 구간 2에서는 개체수 증가가 거의 없죠. 즉, 이 구간 2에서 개체군의 생장이 더 저해됐다라는 거죠. 환경 저항이 구간 1보다 2에서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 1보다 구간 2에서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환경 수용력은 구간 1보다 구간 3에서 크다. 환경 수용력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점선으로. 구간 1에서 이 정도.
그 다음에 구간 3에서는 더 낮죠. 그래서 1보다 3에서 크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 디귿. 개체수 증가율을 물어봤는데 개체수 증가율 그래프에서 기울기 보면 돼요. 구간 3와 구간 1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1이 지금 더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래서 3보다 1에서 크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우리 또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자, 내용 읽어보면 기억은 대립유전자를 라지 스몰 a에서, 니은은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디귿은 라지 d와 스몰 d에서 결정되며 각각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우성이래요. 그리고 삼성 잡종인 개체 가와 나를 각각 자가교배하였을 때 표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억과 디귿의 결정 유전자는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니은을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디귿은 라지 D와 스몰 D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둘이 연관돼 있대요. 연관돼 있대요. 그래서 가의 자가교배를 써보면 가의 자가교배 결과 나왔던 표현형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돼야 되고요. 나의 자가교배 결과는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표현형이 2가지가 겹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둘이 연관돼 있다고 했는데 얘까지 연관될 확률은 없을까? 만약에 3가지가 다 연관됐다고 하면 생식세포가 2가지 형성되고 자가교배하면 2 곱하기 2에서 4가지의 이제 4칸의 유전자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6가지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하나는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6가지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 삼성 잡종의 자가교배 결과예요. B에 의해서 일단 따로 다른 염색체에 떨어져 있는 B에 의해서는 몇 가지 표현형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사이에서 교배했을 때 표현형 우성 대 열성이 이렇게 2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종류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B에 의해서는 2가지. 6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A와 D에 의해서 3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3가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A와 D에서 자가교배 결과 2대 1대 1대 0 이게 나와야겠죠. 무슨 연관? 상반 연관. 상반 연관이구나. 이거 알 수 있고요. 그럼 나도 생각해 봅니다. 나는 4가지인데 마찬가지 이유로 B에 의해서 2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A와 D에 의해서는 또 2가지가 나와서 2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4가지가 된 거죠. 그럼 A와 D에 의해서 2가지가 나오려면 자가교배 결과 표현형의 B가 3대 0대 0대 1 나와야 돼요. 무슨 연관? 상인 연관의 자가교배 B. 자, 그러면 우리 가와 나에서 이것만 남깁시다. 가와 나의 유전자의 위치. 자, 가부터 써보면 삼성 잡종인데 A와 D가 상반 연관돼 있어요. 라지 A, 스몰 D, 스몰 A, 라지 D. 대소문자가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다른 염색체. 그럼 나도 그려봅니다. 나는요, 상인 연관이 돼 있어요. A와 D가.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연관이고, 라지 B, 스몰 B는 다른 염색체. 여기까지만 남기고 이제 지우면 됩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가에서 형성되는 생식세포의 유전자가 몇 가지냐? 가에서 형성되는 생식세포 유전자요.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2 곱하기 2에서 4가지죠. 네, 기억에서 6가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 니은. 표현형이 2인 개체는 기억과 디귿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이다. 자, 표현형이 2인 개체를 물어봤는데 겹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나의 자가교배 결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면 A와 D에 의해서 2대 나의 자가교배니까 상인 연관의 자가교배죠. 3대 0대 0대 1 A와 D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가에서는 안 나오지만 나에서만 나오는 표현형은 바로 얘에 해당이 됩니다. 스몰 a, 스몰 d 이런 표현형을 가지는 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의 자가교배 결과 대문자, 소문자 이 표현형이 2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던지 얘가 이던지 할 거예요. 근데 누가 이던지 상관없이 둘 다 이 A와 D에 대해서 다 열성 동형접합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이다. 기억과 디귿에 대해서 동형접합이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보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 가의 자가교배 결과 얻은 F1 중 표현형이
라지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이런 개체와 스몰 a, 라지 b, 라지 d인 개체를 교배해서 라지 b, 라지 d 세 가지 다 우성인 거. 라지 b, 라지 d 이게 나올 확률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일단 얘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가로부터 라지 A, 스몰 d가 나오려면 얘만 두 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D를 받으면 동시에 라지 A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B도 받아야 되죠. 스몰 B. 그래서 스몰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생각해 볼게요. 스몰 A랑 라지 D. 자, 스몰 A를 받을 때, 가에서죠. 스몰 A를 받을 때 라지 D도 동시에 받아요. 스몰 A, 라지 D 동시에 받고. 얘가 이제 문제인데요. 얘끼리 자가교배하면 라지 B거나 또는 라지 B, 스몰 B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얘 확률이 3분의 1, 얘가 3분의 2죠. 왜냐면 이것 대 이것이 1대 2니까 전체 3개 중에 1, 3개 중에 2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3분의 1일 때 자, 얘랑 얘 사이에서 얘가 나올 확률은 100%죠. 1입니다. 1. 그리고 얘랑 얘 사이에서 나머지 둘 다 우성 표현형인 라지 D가 나올 확률도 100%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일 때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일 때. 얘일 때. 자, 이쪽에서 스몰 B를 항상 받고 이 둘 중에서 라지 B를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 그리고 항상 얘랑 얘 사이에서는 얘가 나오기 때문에 1. 그래서 둘이 또는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A, B, C는 각각 양수림, 음수림, 지으류 중 하나이다. 군집의 천의를 나타냈는데요. 자, 순서대로 A가 개척자인 지으류. 그래서 A는 개척자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초본. 그 다음이 양수림. 마지막에 극상을 이루는 음수림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양수림, C는 음수림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B에서 C로 천의가 진행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 숲이 우거질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보기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진짜 쉬지 않고 1회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어왔는데 선생님이 어렵다고 강조했던 문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7번, 8번, 11, 16, 17, 19 이렇게 6문제. 6문제 많이 어려웠는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이 문제들 풀어보면서 개념까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또 부탁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2회부터 9회까지도 쭉 풀 거잖아요. 1회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2회부터 9회까지도 처음에 여러분들 마음먹은 거 잊지 말고 30분 딱 재서 1번부터 20번까지 꼭 풀어보세요. 우리가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 또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 텐데 문제 꼼꼼하게 잘 풀어오고 복습도 꼭 하고 그 다음 선생님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2회에서 만날게요.